거짓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B 씨는 그 자신 명의 대신 부모, 자녀, 이런 가족의 명의 계좌로 돈을 돌리고요. 가족의 이름으로만 무려 10채의 상가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신은 또 사우나까지 갖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 주소지는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로 위장 전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총동원돼 체납 사기극은 결국 들키고 말았고요. 그 결과 국세청은 B 씨 가족 전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급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가족 명의로 취득한 상가 10채는 모두 가압류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폐업한 사업장을 어머니 명의로 위장해 운영 중이라는 정황까지 파악했습니다. 결국 이 모친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하게 됐는데요. 고가주택 베란다에선 현금 다발, 또 사업장 안 비밀 금고에선 수표와 골드바까지 총 12억 원 상당의 자산이 발견돼서 즉시 징수했다고 합니다. 가족 사기단입니다. 이게 세금 안 내려고 가족들이 공범이 된 모양인데 이건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사건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척하면서 세금 승계를 피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먼저 A 씨는 생전에 고액의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는데요. 이 A 씨가 사망한 후에 A 씨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서 자녀들도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한 A 씨와 그 자녀들로부터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는데요.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나 했지만 A 씨의 금융계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수억 원이 수백 번에 걸쳐서 쪼개져 인출됐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현금화된 정황까지 나온 겁니다. 이 결정적이었던 건 현금 인출 연창을 찍은 CCTV였는데요. 화면 속에서 A 씨의 자녀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결국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게 자녀들이 합작한 거예요. 네. 합작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갖은 수를 쓴 건데 이 사실이 결국 밝혀졌죠. 발각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국세청은 곧바로 자녀들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현장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징수했고요. 해당 금액은 체납세에 충당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실제로 재산을 가져갔다면 상속 승인으로 간주되는데요. 국세청은 자녀들에게 A 씨의 체납액을 전액 승계시켰고요. 체납 처분 면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추징당하고 고발당하기 전까지는 야, 봐. 이렇게 하니까 세금 한 푼도 안 내잖아. 우리 1원도 안 냈어. 맞아요. 이러고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끈질기게 추적해서 성과를 받았어요. 네. 성과가 냈어요. 또 다른 수법은 뭐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조직적인 체납을 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던 B 씨는 거짓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B 씨는 그 자신 명의 대신 부모, 자녀, 이런 가족의 명의 계좌로 돈을 돌리고요. 가족의 이름으로만 무려 10채의 상가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신은 또 사우나까지 갖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 주소지는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로 위장 전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총동원돼 체납 사기극은 결국 들키고 말았고요. 그 결과 국세청은 B 씨 가족 전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급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가족 명의로 취득한 상가 10채는 모두 가압류했습니다. 그리고 B 씨는 체납 처분 면탈 혐의로, 가족들은 그 방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야, 좀 가끔씩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또 가면 좀 가족 사기단. 어쩜 이렇게 마음이 한마음이 될까요? 이번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합심해서 체납한 사건이 있다면서요? 네, 가족 사기단, 그 뻔뻔한 사기단 여기 또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D 씨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고요. 국세청의 세금 고지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거액의 체납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 씨는 그 부동산을 금매로 처분을 하고 양도대금 일부는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서 은닉했다고 합니다. 또 D씨의 서류상 주소지는 아주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로 어머니 명의인 아주 고가의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주소지까지 위장을 했다는 부분이죠. 국세청은 D씨를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그가 폐업한 사업장을 어머니 명의로 위장해 운영 중이라는 정황까지 파악했습니다. 결국 이 모친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하게 됐는데요. 고가주택 베란다에선 현금 다발, 또 사업장 안 비밀 금고에선 수표와 골드바까지 총 12억 원 상당의 자산이 발견돼서 즉시 징수했다고 합니다. 아주 세금 안 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근데 또 세금을 피하려고 이혼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세금 피하려고 이혼하는 사례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서울 강남 상가를 팔고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긴 80대 남성,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이후 이 80대 남성 주소지를 역시나 소형 오피스텔로 옮기고 매각 대금은 현금 상태로 전처의 옷방에 숨겨놓은 황당한 수법을 썼는데요. 알고 보니 말만 전처를, 그러니까 이혼했다. 말만 전처였을 뿐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한 사이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위장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말뿐인 전서 주소지를 무려 5차례나 탐문을 했고요. 그 결과 이들이 실제로는 부부로 사는 위장 이혼 사례라는 걸 확인을 했고 결국 이들의 단독주택 2층 옷방에서 억대 현금 다발을 또 한 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겁니까? 네, 악성 체납자들 세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요, 체납이 습관입니다. 이게 꼭 고액의 체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밥 먹듯이 체납을 하면서 남몰라라 회피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거든요. 과태료가 날라오고 그래도 이거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아예 본체만 채한다는 건데 아니 이런 거 우리는 날라오면 연체료 그때 안 내면 연체료 또 나오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새 가슴인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과태료 체납이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좀 전해드릴게요. 지난 202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 저 정말 놀랐습니다. 무려 315억 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찾아봤더니요. 이 사람 속도 위반만 19,651번. 상습이네. 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1,236번으로 체납 총액이 한 사람마다 16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교통법규가 필요 없는 분이네.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막 다니고 체납액을 내지도 않았다는 거죠. 체납 2위는 속도 위반만 12,037번이 적발이 돼서 미납 과태료만 10억 9,66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로의 무법자구만. 과태료가 10억 원 단위면 이분은 도로 위에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억 단위 과태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얼마 전 이 과태료 미납 차량 단속이 실시됐는데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의 체납 차량 합동 단속 현장입니다. 체납 차량 단속반이 트럭 한 대를 멈춰 세우는데요. 과태료 84만 원을 체납한 차량 차주에게 납부를 요구하자 되려 화를 냅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차 잡아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겁나게 생겼어. 당신 어디 가다가 딱 걸렸어. 모르는 데 갖고 건네. 그러면 어떻게 내냐고. 야, 이렇게 번호판을 판독하는 카메라와 체납 내역을 조회하는 모니터가 설치된 차량이 번호판을 스캔해서 체납 차량을 잡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야. 그때 걸리고 나서도 적반하장이네요. 네. 차량은 서울시 자동차 체납 건수가 하나로 체납 금액은 198,960원. 바로 나오네. 체납되어 있다고. 그냥 딱 뜨는데요? 근데 저렇게 시스템이 다 정비가 돼 있는데 안 내고 버티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이게 적발하는 시스템도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 위 또 다른 체납,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 징수 현황을 따르면요. 2023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 압류 처분이 내려진 차량은 총 43만 대.
체납액은 약 3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단속에 AI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고액 체납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한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체납 차량이 언제 어느 톨게이트로 나올지 미리 예측을 해준다고 해요. 실제로 이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단속 적중률이 기존 25%에서 9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야, AI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세금 징수에도 AI 시대가 열린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 안 내고 뭐 통행료 무시하고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과태료 미납의 경우에는 가상금을 부과한다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징수를 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통행료 미납의 경우에 실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도로를 이용했다면 그 통행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제재 조치는 없을 텐데요. 만약에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했다면 사기죄의 일종인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미납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부가 통행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체납이 도로 위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물 써놓고 수도값을 또 이렇게 안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수도요금이 무려 1억 1,158만 원이나 밀렸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전체 세대 대부분이 공실이거나 또 주임 넘는지처럼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관리 주체도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기간 요금을 안 내도 주거권 침해 논란 때문에 당장 단수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천시는 징수 전담 팀까지 꾸려서 압류 예고 또 단수 경고 끝에 결국 이 아파트에선 전액 징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요금 징수에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요금 체납액이 약 21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도요금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수도가 생존 필수제라 함부로 끊지 못하고요. 또 집이 비어 있거나 명의가 불분명하면 단수도 압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3년만 버티면 시효가 지나서 체납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요? 이 틈을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버티기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야, 일상 속의 세금 빌런들 정말 만만치 않은데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쭉 본 이런 네. 사람들 빠져나갈 구멍 없이 좀 이렇게 탁 잡아드릴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묘수가 네. 없습니까 좀? 네, 일단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최근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추적 조사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제 징수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 조사와 강제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서 추적 조사 전담반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 조사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